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마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51번서부터 문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연도 거에 지금 2회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15년도서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레벨이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레벨이 많이 쌓이고 지금 대부분 여기 2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은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은 진짜 뭐 한두 개 정도만 틀리고도 다 맞힐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라는 거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응축되는 시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꾸준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일이 이제 8월 6일인데요. 정말 더워요. 이게 작년에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한 4일, 5일 정도 틀고 나서는 거의 쓰질 않고 선풍기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에어컨 안 쓰면은 잠을 못 잘 정도고 실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열대야 기후를 뭐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진짜 이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위에 공부하시고 하는 게 어렵겠지만은 에어컨비도 사실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서 에어컨비도 좀 비싸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을 쓰던 아니면은 집에 있지 말고 독서실, 그 다음에 시립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뭐 영상 찍고 뭐 자료 만든다고 집에 있긴 한데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저도 독서실을 보통 집에 있지 않고 독서실을 가거든요.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가입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내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한 달 해봤자 뭐 2, 3만 원 정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저희 아파트는 24시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제 시간 제한이 두고 이제 문을 잠가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24시간 다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정신력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간단히 복습하고 51번서부터 문제 풀이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좀 진행할게요. 41번 욕조나 화장실 등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콘센트를 시설할 때 주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15mA 이상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차단기를 시설하였다. 15mA 이하의 전격 감도 전류를 가지고 있는 차단기를 써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2번 조명을 비추면 눈으로 빛을 느끼는 밝기를 광속이라고 한다. 이때 단위 면적 땅 입사하는 광속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조도. 43번 보호계장기 시험을 하기 위해 유의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하였다. 44번 저압 연접 인일선 시설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 지름 2.0mm 이하의 경도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5번 화양유 저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의 개폐기에서 화양유 저장소의 인입구까지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선로로 시공. 46번 저압 목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4번 과전류 차단기. 47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사용하는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48번 접착력이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필 케이블이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리노 테이프. 이름도 참 이뻐요. 리노 테이프. 리노. 그죠? 49번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광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1.2배. 접착제를 사용했다. 0.8배. 여기서 답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배. 50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답은 4번 와이어 게이지. 51번. 다음 중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사실 몇 번 나왔었죠. 지금 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세네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하고 맞고요. 2번. 사람을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고, 이게 답이네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거 맞고,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하였다 맞고요. 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배전반 및 부전반은 조작이나 점검, 그다음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52번. 옥내 공사 중 버스 덕트 중에서 환기형, 비환기형이 있으며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덕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피더 덕트죠. 피더에는 부하를 중간에 접속하면 안 됩니다. 피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커밍 피더, 아웃고잉 피더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수전을 받기 때문에 그 인커밍 피더라고 하는데, 피더 중간에는 변압기나 차단기만 있고, 그 밑에 이제 다시 모선을 만들어서 이제 새끼 피더들을 만들어서 사실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부하를 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버스덕트 공사 같은 경우는 메인 피더는 중간에 부하를 따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형, 비환기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버스덕트 공사는 아직 뭐 이게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15년도부터 19년도 2회차까지 딱 두 번 나왔었어요. 그래도 버스덕트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라고 해놨죠. 플러그인 버스덕트는 도중에 부하 접속용으로 꽂은 플러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내 사용하고 비환기형이다. 그 다음에 트랜지 포지션 버스덕트, 각상의 임피터스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덕트 내에 교차하도록 만든 덕트, 비환기형이다. 이거 트랜스 포지션 버스덕트는 뭐랄까, 이제 우리 선로에 보면은 RSC 정수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꼬아가지고 출발점과 끝점에 케이블 길이를 이제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RLC 성분이 같아지거든요. 약간의 뭐 차이는 좀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가를 만들어서 선로 정수의 평형을 유지를 시켜주는데, 피더도 마찬가지예요. 뭐 밴딩이 돼서 직각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맨 가에 있는 케이블이 더 길게, 안쪽보다는 더 길게 되고 안쪽은 짧게 되잖아요. 가운데 거야 뭐 가운데 거 기준을 잡는다면. 그래서 트랜지 포지션은 임피터스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케이블 A상이 A상이 가는 거를 C상으로, B상이 가는 거를 뭐 A상으로, 그다음 C상이 가는 걸 B상으로 이렇게 하고 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버스덕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3번 피더 버스덕트는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옥내형의 환기형, 비환기형이 있고 옥외형의 비환기형이 있다. 트롤리 버스덕트는 도중에 이동용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우리가 라이팅 덕트 공사도 부하를 중간에 막 잡아놓고서 막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롤리 버스덕트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진동이 심한 전기 기구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 와셔. 그 다음에 54번, 가공전선로 이 지지물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공인입선이죠. 수용가에서 수용가는 연접인입선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15년도 그 1회차서부터 공부할 때마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연접인입선과 가공인입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면접 인지점은 저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55번 HIV 전선을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접속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쥐꼬리 접속이죠. 우리가 쥐꼬리 접속하고 박스 안에서 쥐꼬리 접속하고 와이어 커넥터로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감아 놓으면은 그게 완벽한 공사 방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트위스트 접속은 뭐예요? 6mm 스퀘어 이하의 단선 접속, 그 다음에 브리타니안 10mm 이상의 단선 접속. 그러니까 10 나왔다 트위스트, 6 나왔다 10 나왔다 브리타니아 접속, 6 나왔다 트위스트 접속, 그 다음 박스 안에 접속, 쥐꼬리 접속. 요거 막 돌아가면서만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개, 1번, 3번, 4번 이 세 가지를 계속 꼭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거 거의 매 회차에 진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빨간 거를 쳐놨어요. HIV 해갖고 우리가 내열용 비닐 여기 IV는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그래서 허용 온도는 70도. 그 다음에 HIV는 내열용 비닐 절연 전선 해갖고 90도인데요. 이 내열용 비닐 절연 전선이 이제 생산이 중단돼서 이제 HFIX 전선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 온도는 똑같아요. 동일하고요. 그래서 케이블 외피에 보면은 IV인지 HIV인지 HFIX인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00년도, 한 2000년, 2017년, 18, 잠깐만요. 2017년, 18년까지는 HIVX 전선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는 HFIX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구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문제 변형이 이제 그 자격증 문제 내시는 분들도 실무에 있지 않고 이제 뭐 타상 공방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IV로도 나올 수도 있고 HIV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트렌드를 아신다면 HFIX를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관연도 기출문제 이게 교재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 그 강사들은 그 수험생들을 빨리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실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대부분 예전에 해놓고 나서 오래전에 해놓고 나서는 계속 학원 강의만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문제풀이는 저보다 더 잘 풀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실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그래도 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반장이 얘기하는 게 요거였었구나 라고, IV도 HIV로 나올 수도 있고 HFIX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나오시더라도 놀래지 말고, 이게 IV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 폐기를 안 했으면.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요, 이게 사실 박스 내에 접속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뭘 갖다 줘도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이게 답이 쥐꼬리 접속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5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년도 2회차 3과목 전기설비 56번서부터 문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